반갑습니다. 우리의 주식길잡이 우주길 유튜브의 우성현입니다. 채널 리뉴얼이 좀 진행이 됐죠. 새로 단장을 좀 했는데 첫 영상을 올려드리는 날에 우리나라 국장도 시장이 시원하게 좀 상승이 나와줘서 기분이 아주 상쾌하게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영상들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주식 투자를 좀 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사실 내가 가진 종목이 언제쯤이나 오를 거나 아니면은 이 종목, 이 섹터를 지금 사야 되나 또 팔아야 되나 같은 그런 고민들이 있으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 단장한 저희 채널명과 같이 앞으로 주식 길잡이가 되어드릴 수 있게끔 기본적인 내용들부터 좀 심도 있는 그런 내용들까지 차근차근 영상으로 찾아뵐 거고요. 오늘은 화면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연말 유동성 랠리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바닥에서 무조건 사야 되는 1순위 주도주는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릴 거고, 첫 영상이니만큼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분석 전망하고, 또 4분기 이후에 주도주로 좀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섹터, 종목군들에 대한 내용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주식 투자를 좀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반대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그런 주린이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또 주식을 하기는 오래 했는데 아직까지 또 혼자서 시장 분석을 못 해가지고 투자 전략도 좀 못 세우고 지금이 좀 피해 있어야 되는 그런 시장인지 좀 공격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 시장인지 판단을 좀 잘 못 해가지고 비중 조절 못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또 항상 물려 있어가지고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그 전략대로 좀 실행을 못 하고 계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주길에서는 주식 투자 하시는데 홀로서기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는 시장 전반에 대한 내용들부터 시황에 대한 분석과 전망, 그리고 종목들, 중요 종목들에 대한 섹터 분석을 좀 자세하게 해드리려고 하고요. 이따금씩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는 주요 종목들에 대한 심층 분석과 전략까지도 영상에서 다뤄드릴 예정이니까 내가 좀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 하시는 초보분들부터 이제는 좀 제대로 주식을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까지 함께 하시면은 분명히 주식시장에서 홀로서기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따봉 있죠?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뤄볼 내용들 시작해 볼 텐데,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주의 이벤트를 우리가 빼놓고 시작을 할 수는 없겠죠. 지난주에 한국장 같은 경우는 추석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휴장이 꽤 길었습니다. 월화 수요일 휴장이었고 연휴 마지막 날 이제 목요일 날 개장을 하는 새벽에 미국에서 FOMC가 끝나면서 무려 50bp나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모르시는 분 당연히 안 계실 거고요. 그런데 이 B컷을 단행했다는 게 50bp, B컷을 했다는 게 참 시기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해석도 지금 분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씩 이렇게 가긴 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좀 폭발적인 그런 반응이 사실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는 게 맞긴 할 거거든요. 거기다가 국장 같은 경우는 뭐 오늘이야 좀 상승이 나오기는 했지만 사실 빠진 거에 비하면 뭐 오른 것도 없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이제 단행을 하게 되면은 주식 시장이 굉장히 다시 폭발적으로 수직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도 많이 하셨을 텐데, 물론 이번 주랑 다음 주에 이제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그런 부분들의 지표들 체크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미국 경제 지표하고 뭐 GDP를 비롯해가지고 다음 주 실업률 발표까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눈치를 보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뭐 어찌됐든 간에 8월 초에 급락이 한번 나왔고 또 9월 초반에도 급락이 한번 나온 상태에서 국장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조금씩 회복을 하면서 오늘에야 이제 코스피가 21선을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아쉬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미장 같은 경우는 벌써 급락 이후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 신고가의 영역을 돌파하지는 못했기는 했지만 전고점을 돌파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고, 다우랑 지금 S&P 500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또 한 번 경신을 해서 사상 최고가의 영역에 있다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미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에서도 일본 증시 같은 경우도 급락을 많이 했는데 굉장히 좀 급락 이후에는 탄력 있는 반등을 좀 만들어주고 있고,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대부분 지금 신고가의 영역으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국장의 반등은 좀 아쉬운 부분이 정말 많이 남아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다 보면 국내 증시에만 좀 어떤 문제가 있냐라는 부분을 좀 알고 공부를 좀 해놔야 될 텐데, 물론 증시라는 게 투자 영역에서 어떤 딱 한 가지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못 간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잖아요. 뭐 그런 부분이 투자의 영역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충분히 좀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일단 좀 알아두고, 그럼 어떻게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해 놓으면은 아무 준비 없이 정말 대책 없이 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상승장이 딱 오면 하다가 또 결국에는 포모에 못 이겨가지고 주도주 또 주도 섹터가 다 바뀌어버리는 그런 시점에 오를 만큼 올라서 또 고점에 결국 들어가가지고 물려버리는, 좋은 시장 다 놓치고 남들이 다 수익 매도를 다 하고 이제 포트를 변경해 갈 때, 주도 섹터가 변경돼서 또 다른 시장이 다시 바꿔질 때 물량을 받아주는 꼴은 좀 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좀 잘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이제 반도체가 끝났다, 또 2차 전지가 바닥이다, 2차 전지가 주도주다, 뭐 제약바이오가 앞으로 주도주다, 아니면 제약바이오 오를 만큼 올랐다, 이제 끝나간다, 뭐 더 간다, 여러 가지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이래저래 이 말 저 말 계속 듣지 마시고 본인이 가지고 계신 종목군, 테마주가 아닌 이상, 정말 쓰레기 잡주가 아닌 이상은 결국에는 섹터가 돌고 주도 섹터가 변하고 이런 것들이 돌고 돌아서 좋은 결실을 맺는 날이 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뭐 2, 3일 이런 단탄 매매 또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라면은 앞으로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시면서 마인드 컨트롤도 좀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투자를 해 가시기를 진심으로 원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같이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또 이런 분석과 또 시나리오에 대비한 앞으로 전략상에서 좀 우선순위를 두면 1순위, 2순위로 우선순위를 두면 좋을 그런 섹터, 그리고 주도 종목군에 대해서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거든요. 먼저 좀 중장기적인 관점이,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내년 2025년 이제 약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또 한 번의 엄청나게 큰 대세 상승장이 온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제가 딱 무릎팍도사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부터 딱 오릅니다. 어느 이벤트를 딱 기점으로 이 시점부터는 딱 오릅니다라고 이렇게 좀 사자스러운 말씀을 좀 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최소한 올해는 11월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대선 이벤트를 기점으로 좀 대선이 끝나고 어느 정도 좀 시장이 새로운 미국 대통령에 대한 그런 재료들을 다 소화한 그런 분위기가 좀 지나가고 난 다음 12월 어느쯤 정도, 12월 어느쯤부터 내년 1분기 1월 정도가 지나가면서부터는 굉장히 좋은 시장이 한 번 더 큰 시장이 열릴 거라고 보고 있다. 이 정도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시장을 좀 전망하고 있는 그런 배경이라든지 근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 유튜브 채널의 영상으로 계속해서 공유를 해 드릴 거니까 일회성으로 딱 한번 보시고 영상을 안 보는 게 아니라 일회성으로 보지 마시고 꾸준하게 시청을 하시면서 좀 가이드라인을 잡아가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중장기적인 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올해 이제 말씀드렸던 11월 미국 대선이 끝나고 12월에서 1월 넘어가는 그 이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중장기적인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또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의 특성상 99%의 투자자들이 중장기 성향 자체가 아니시잖아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단기 매매를 굉장히 선호하신다거나 단타 매매를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뭐 그렇다고 뭐 단기 단타 종목을 추천하고 뭐 오늘 급등한 그런 테마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찌됐든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스케줄이라든지 일정, 또 경제 지표라든지 주요 일정들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증시가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증시 변동성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시나리오를 좀 세우고 대응 전략도 세워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종종 같이 살펴보겠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벌써 9월 마지막 주예요. 마지막 주가 시작이 됐는데 이번 주 일정부터
어떤 일정들이 우리가 좀 살펴보고 가야 되고 떤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두면 좋을지 그런 부분들 훑어보고 오늘 주제에 대한 이야기 시장 대세 상승장이 왜 오는가 그리고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어디에서 나올 것인가 그런 포인트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어제가 월요일이었죠. 월요일 날 경제 지표부터 해가지고 이번 주 내용들을 좀 살펴볼 텐데 어저께는 미국의 이제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랑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측치보다 일단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는 낮게 나왔어요. 그리고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예상치에 거의 부합하는 수준으로 조금 더 높게 나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 탄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대부분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 일단 제조업 PMI 같은 경우는 예상치보다 낮았죠. 예상치보다 낮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같은 경우도 예상치보다는 조금 높게 나오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8월 달에 나온 수치였죠. 7월 달 이제 나온 그런 7월 달에 영향을 받아서 8월 달에 나온 요 수치보다는 지금 둔화가 됐습니다. 그렇죠? 55.7에서 55.4로 지금 둔화가 됐고 그 전 달에 대비해서 7월 달에 대비해서도 지금 두 달 연속 둔화가 좀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또 지금 금리 인하를 했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50bp 아까 말씀드렸다 애매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포인트에서 어때요? 시장은 지금 경기 침체를 계속해서 좀 우려를 해서 연준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좀 50bp나 금리 인하를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를 계속해서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9월 24일이죠. 9월 24일 날 어떤 게 나오냐면은 이제 FOMC 멤버가 연설을 또 하고요. 한국은 지금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별 3개짜리기는 한데 이게 어떻게 나올지 지금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직전에 나왔던 수치는 103.3이고 지금 예측치는 103.5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11시에 나오네요. 그래서 요게 조금 더 높게 나온다. 소비자 신뢰 지수가 높게 나온다고 하면은 시장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반응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지금 시간이 오후 6시 10분입니다. 지금 미국 나스닥 선물이 우리나라 장중에 조금 강보합권에서 움직임을 좀 보이다가 지금 0.42%까지 조금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래서 조금 긍정적으로 뭔가가 나오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25일 내일입니다. 내일은 미국에서 이제 신규 주택 판매에 대한 8월달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전에 발표된 게 지금 73만 9천 건, 그리고 지금 예측치가 69만 3천 건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부합을 하는지, 이게 왜냐면 주택 판매 같은 경우도 미국 경제 소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에서 이제 내일 나오는 그런 이슈들이 좀 있고요. 목요일과 금요일 날 좀 중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목요일 26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지금 9시 30분이네요. 9시 30분에 GDP가 나옵니다. 미국의 GDP, 2분기 GDP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 당연히 경제 지표죠. 소비에 대한 부분들 경기가 지금 침체 둔화가 되고 있느냐 아니면은 확장세를 유지하고 있느냐 그런 포인트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전에 나온 게 3.0% 그리고 예측치도 3.0%이기 때문에 여기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부분들도 중요한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시 반에 동일한 시간에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옵니다. 요거는 지난 전주 일주일간의 신규로 실업수당을 몇 명이나 청구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나왔던 것은 21만 9천 건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 주 지금 예측치는 22만 4천 건으로 조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치에 부합하느냐 아니면 예측치보다 좀 못하느냐 이전치보다 못하느냐 높으냐 그런 내용들에 따라서 시장이 또 반응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이 10시 20분에 또 연설을 합니다. FOMC 이후에 첫 번째 또 기자회견 이후에 연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과연 어떤 말을 할 것이냐. 지난번에 FOMC 이후에 어떤 말을 했죠? FOMC 이후에 50bp를 인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시장을 달래주는 그런 멘트들을 많이 했어요. 시장에서 우려할 수 있는 게 50bp를 왜 갑자기 하냐. 보통의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금리를 인상하다가
인상을 좀 유지, 금리를 동결하는 수준에서 연준이 피봇, 이제 통화 정책을 전환하는 그런 시점, 금리 인하기로 내려가는 시점에서 역사적으로는 대부분이 25bp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50bp로 금리 인하를 시작했던 적이 두 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두 번 정도밖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수준에서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이 어때요? 경기 침체에 직면해 있다거나 정말 경기가 위기 상황에 있었던 그런 시기에 대부분 50bp 인하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에 대해서 시장이 아니다. 우리가 경기 둔화, 경기 침체로 가는 것을 미리 선제적으로 좀 막기 위해서 우리가 빅컷을 단행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을 또 한번 이야기를 해주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27일 날 이제 금요일이죠. 우리나라의 저녁 시간에 이제 미국의 이제 소비 지출, 개인 소비 지출, 이제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근원 개인 소비 지출 이제 PC로 많이들 알고 계시죠? 여기가 이제 9시 30분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전치는 지금 2.6%로 나와 있고 이번에도 지금 2.6%로 전망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집계가 여기에는 잡히지는 않았는데 대부분 지금 근원이 지금 2.6% 정도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 포인트에서 과연 어떤 내용들이 나와주는지 어떤 결과치가 나와주는지도 월말 그리고 10월 월초에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FOMC를 종료가 됐고 50bp를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50bp 인하를 했는데 이제는 그동안에는 이제 물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물가가 지금 2020년 코로나 터지고 나서 유동성 장세 돈을 엄청나게 찍어내고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물가가 엄청나게 뛰었죠.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때문에 급격하게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이 물가를 2% 수준으로 맞추는 거에 집중이 됐다면 이제는 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미국의 실업률입니다. 미국의 실업률, 고용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우리가 증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전에는 물가가 조금 더 비중이 컸다면 이제는 반대로 미국의 고용 실업률이 좋냐 안 좋냐 이 부분에 따라서 경기에 대한 경기 침체냐 경기 둔화냐 아니면 경기가 확장세를 이어갈 것이냐 뭐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증시가 굉장히 변동성을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50bp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물론 상승하기는 했습니다. 상승하고 있고 상승하기는 했지만 예상보다 많이 못 오르는 거는 지금 이번 주에 나와야 되는 미국의 뭐 GDP 그리고 크게 보면 GDP 그리고 이제 PC 그쵸? PC 27일 날 나오는 PC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로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 주를 잠깐 살펴보면은 다음 주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10월 4일 날 나옵니다. 10월 4일 날 보시면은 미국의 이제 비농업 고용 지수 요게 나옵니다. 이제 요게 이제 고용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 실업률이 나오죠. 9월달 실업률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과연 어떻게 발표가 되느냐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 요거는 꼭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9월 오늘 24일이죠. 여기서부터 10월 4일까지는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지고 상승을 하더라도 요런 포인트 중간중간에 나오는 요런 경제 지표라든지 요런 일정들에 따라서 출렁출렁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공격적으로 비중을 막 태워가지고 종목을 막 사는 시기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최소한 10월달 요 실업률 10월 4일날 나오는 9월달의 실업률 그리고 비농업 고용지수까지는 확인을 하고 종목 비중을 좀 늘려가는 오히려 이때는 시장이 오히려 하락한다. 만약에 실업률도 더 높아졌고 예전에 나온 것보다 비농업 고용지수도 안 좋게 나온다. 이렇게 나오면은 시장이 또 빠지겠죠. 경기 침체니 뭐니 그래 맞아. 역시 50bp 인하를 했던 거는 경기 침체로 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방어를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었다.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하겠죠, 시장이. 그러면서 주가가 쭉쭉쭉쭉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10월 달에는 좀 죽죽을 하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좀 예측을 좀 해놓고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알아봤으니까 그런 포인트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비중 조절도 좀 하시고 지금은 종목이 만약에 100%다 하면은 어느 정도 내가 수익권에 있다 하시면은 종목을 조금 줄여놓고 현금화를 좀 시켜주시는 현금 비중을 좀 늘려가는 그런 전략이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 그리고 현금을 좀 많이 들고 있다 하면은 공격적으로 투자를 종목 비중을 좀 늘려가기보다는 10월 4일까지는 단기 매매를 제외하고는 수익 매매 이상 좀 중장기로 가실 분들은 오히려 더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한두 번 정도 더 10월 달에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11월 5일 날이 또 미국의 대선이 있는 그런 날짜이기 때문에 지금 9월부터 변동성이 발생, 8월부터 9월까지 지금 변동성이 발생이 되고는 있는데 10월 달에 지금 계속해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잖아요. 물론 해리스가 약간 앞서고 있습니다. 약간 우위를 앞서고 있는데 해리스가 또 조금 줄어들고 지금 트럼프가 다시 조금 올라오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도 뒤에서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 어찌됐든 간에 미국의 대선이 11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증시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바로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트럼프가 지고 있다가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어떡할 거야? 트럼프에 베팅했는데 해리스가 또 이겨버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하죠. 그렇기 때문에 10월 달에는 지금 증시가 최고점으로 올라갔잖아요. 다우와 지금 S&P가 이미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이번 상승 지금 급락을 했었고 8월 9월 달에 급락을 했었고 급락에 대한 반등이 미증시는 굉장히 강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반등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소화 과정, 상승에 대한 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상승에 대한 조정, 이제 폭락장으로 계속 하락장으로 가는 그런 조정이 아니라 상승에 대한 건전한 조정이 한 번 더 올 수 있기 때문에 10월 달에는 증시가 좀 빠지게 되면은 오히려 현금 비중이 있는 분들은 줍줍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최소한 10월 4일 미국의 실업률과 고용지표가 발표되는 그 기점까지는 조금 현금을 아껴두고 우리가 매매를 하자. 이런 포인트를 좀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패드워치2를 좀 살펴보면은 어제랑 오늘은 조금 바뀌었어요. 지금 현재의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475에서 500bp죠. 근데 어제까지는 다음 이제 11월이죠. 11월 7일 날 또 FOMC가 이제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서 FOMC가 열리게 되는데 요게 좀 더 높았습니다. 450에서 475bp, 그러니까 25bp 낮추는 게 조금 더 높았는데 오늘 좀 바뀌었어요. 또 내일 되면 또 바뀔 수가 있겠죠. 지금 11월 기준금리가 425에서 450, 그러면은 여기서 50bp를 낮춘다는 겁니다. 또 비컷을 할 수 있다. 또 비컷을 할 수 있다가 조금 더 우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들도 오히려 지금 50bp 낮춘다는 게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에서는 경기 침체, 미국의 경기 침체, 경기 둔화, 최소 경기 둔화, 연착륙이면 괜찮은데 경착륙 또는 이제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다라는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의구심을 계속해서 만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가 높아진다는 것은 오히려 증시에는 하방 압력을 좀 가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놓으시고 10월 달까지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는 지금 폴리마켓이라고 미국의 베팅 사이트예요. 도박 사이트이기는 한데 지금 트럼프가 당선될 것이다 라고 베팅을 하는 게 48%, 그리고 해리스가 당선될 것이다에 지금 베팅을 하고 있는 게 50%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리스가 원래 더 높았어요. 한 52% 가까이까지 갔었는데 1.3%가 낮아졌고 트럼프가 또 1.4% 올라가면서 격차가 다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트럼프랑 바이든이 있었죠. 바이든이랑 TV 토론회를 하고 나서는 트럼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60%대까지도 올라갔었는데 어쨌거나 후보를 바꾸고 나서 이번에 TV 토론 끝나고 나서는 대부분의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어때요? 해리스가 승리했다. 트럼프가 방어하기 바빴다. 뭐 이런 내용들로 발표가 되면서 해리스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었는데 어쨌거나 지금은 뭐 계속해서 변동성이 발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들도 증시에 언제 10월 달에 10월 달에는 이제 미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다가갈수록 어때요? 증시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불확실성이 점점 더 커질 수 있는,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10월 달에 증시가 좀 하방 압력을 많이 받는다. 어떠한 이유에선 간에 대부분 하락장에서도 명분을 만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온다, 뭐 트럼프가 되면은 증시가 빠진다, 뭐 해리스가 되면은 증시가 오른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겠지만 어쨌거나 어떠한 명분으로든 10월 달에 증시가 빠지면은 뭘 해라? 줍줍해라. 줍줍해라. 근데 뭘 줍줍해라가 가장 중요한 거겠죠. 과연 뭘 줍줍해야 되냐? 반도체를 줍줍해야 되냐? 2차 전지를 줍줍해야 되냐? 제약 바이오를 줍줍해야 되냐? 요 부분들은 이제 뒤에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좀 더 영상을 시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 됐든 간에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죠. 그리고 지금 해리스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잖아요. 대부분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대선이 있기 전에 지금은 민주당, 지금 바이든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현재 집권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집권 여당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이제 이렇게 선거가 있기 직전까지 증시가 오르면 증시가 상승을 하면은 요 현재 집권당이 당선이 다시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역사적으로 그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집권하지 못하고 있는 공화당 같은 경우는 증시가 빠져야 이제 선거 전 여기가 이제 11월 선거다라고 본다고 하면은 선거 날 전까지 증시가 좀 빠져주면은 어때요? 집권 여당이 바뀐다. 이렇게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머리가 좋고 그런 패턴 생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을 잘 머리를 굴리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일부러 의도적으로도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부터도 굉장히 그런 증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을 많이 했죠. 수출에 대한 부분들, 뭐죠? 관세에 대한 부분들, 중국에 대한 부분들,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을 많이 했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시가 8월 초에 빠졌던 이유는 그거였잖아요. 그죠? 트럼프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TV 토론하면서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높아지면서 한번 급락이 왔었고 9월 달에도 또 여러 가지 이슈로도 빠졌긴 했지만 어쨌거나 지금 트럼프 공화당 입장에서는 미국 증시가 상승하면은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미 증시가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를 간다고 하면은 좋아할 입장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입장 차이가 있겠지만은 11월 결국에는 결과는 까봐야 안다. 그렇죠? 누구도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48대 50으로 나오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선거인단 투표가 끝나고 났을 때 과연 어디에서 누가 접전을 펼쳐서 결국에는 또 변수가 생길지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10월 달에는 변동성 장세가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 이런 포인트 좀 시나리오상으로 좀 넣어 두시고 우리가 현금 비중을 지금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오늘 코스피도 1%, 코스닥도 1%대 상승을 하면서 코스닥은 9월 초에 갭 떨어졌던 부분 뒤에서 이제 기술적인 분석도 같이 해드리겠지만 그런 포인트를 지금 다 만회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240선과 지금 21선까지 돌파를 해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바닥권 대비해서는 기술적 반등 구간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좀 더 갈 수는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조금씩 더 갈수록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과매수 영역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 꼭 기억을 해두시고 이런 부분들에서 조정이 나온다. 10월달 9월 말에서 10월 아니면 10월 4일 이후로 조정이 좀 나오기 시작을 한다 하면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현금 비중을 마련을 해놔야 줍줍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는 거겠죠. 그런 포인트를 꼭 짚고 가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나라 증시라기보다는 우리나라에서 꼭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죠. 오늘 금투세 이제 민주당에서 당론을 결정할 지금 나왔나 모르겠네요. 뭐 바로 나오지는 않겠지만 금투세에 대한 민주당의 지금 뭐 찬성이냐 아니면 금투세 폐지는 없어요. 그렇죠? 폐지에 대한 그런 발언을 하는 그런 사람들 자체도 없었고 오히려 금투세에 대한 유예해서 뭐 보완하자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의원들 그리고 금투세를 시행을 해야 된다. 요 지금 두 가지 찬반이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금투세에 대한 논의를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끝난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많이들 보셨을 텐데 저도 실시간으로 오늘 그거를 좀 봤습니다. 봤는데 뒷부분에 가서 처음에는 뭐 무슨 얘기하는지 뭐 엉망진창이었던 것 같기는 한데 어찌됐든 간에 욕만 먹고 끝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욕만 먹고 끝나지 않았나. 여기 보시면은 김영환 의원이 이제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면은
금융투자소득세 이제 금투세죠. 금투세 도입을 하면 증시가 하락할 것이다. 저도 마찬가지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무조건적인 건 아니지만 충분히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뭐 집계를 뭐 통계를 내보니까 금투세 해당하는 사람들이 뭐 0.5%밖에 안 된다, 뭐 0.01%인가 뭐 그 정도밖에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는 통계상의 오류가 좀 있을 것 같고 충분히 뭐 많은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어가는 0.5%의 소수가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의 약 95%의 자금력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과연 그런 사람들이 굳이 금투세 도입으로 인해서 국장에서 매매를 할 것인가 뭐 그런 것도 당연히 의구심이 들 수 있고요. 그렇다고 또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된다고 하면 굳이 메리트가 없는 증시에서 누가 돈을 투자를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뭐 저도 금투세는 당연히 폐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우하향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인버스 투자해라 선물 풋옵션 하면 되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도 엄청나게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 지금 금투세에 대한 부분도 지금 내년 1월 시행으로 지금 유예를 해놓은 상황에서 25년 1월 달에 지금 시행이 된다고 하면은 아마도 뭐 모르긴 몰라도 이게 뭐 100% 금투세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못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상의 비중을 충분히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투세가 최소한 연장 정도로 이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싶기는 합니다만 이것도 또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맞물려서 돌아간다면 맞물려서 우리나라 증시가 좀 살아난다면 충분히 지금까지 오히려 지금 이렇게 하락하고 이렇게 하락했다가 지금 미국 증시는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지금 정고점 역대 역사적인 신고가를 돌파를 했단 말이죠. 다우랑 S&P는 그리고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지금 다시 올라와서 지금 곧 여기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유럽 증시도 지금 신고가 영역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지금 여기도 못 왔잖아요. 여기도 못 하고 지금 여기 절반 정도에 지금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못 간 만큼 상대적으로 상승이 못 나왔던 만큼의 상승분이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되면서 또 뒤에서 말씀드릴 그런 유동성 장세와 맞물리게 되면 주도주는 물론 바뀌었다. 물론 바뀐다. 라고 말씀을 먼저 깔아두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시장의 상승력은 탄력이 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투세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뭐 주시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영상에서 뭐 괜찮은 소식들 좋은 소식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또 한번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시장이 많이 상승했는데 상승에 뒷받침됐던 게 딱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테슬라고요. 두 번째는 미국에서 이제 돈을 푼다, 지준율을 인하한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자면 테슬라가 이제 3분기 인도량이 증가할 것이다, 뭐 호실적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잠깐 살펴보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올해 3분기에 예상치를 상회하는 차량 인도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주가에 큰 상승을 좀 만들어주고 있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이제 기술적인 분석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하셔야 될 부분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물론 지금 애플도 오히려 엔비디아나 뭐 이런 것들 AI 반도체에 밀려가지고 애플이 잘 가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애플이 시총 1위를 또 가지고 왔잖아요. 결국에 가지고 온 지 좀 됐지만 시총 1위를 다시 탈환을 했고 지금 아이폰이 신제품이 출시가 되고 나서 뭐 좋니 안 좋니 뭐 얘기가 나오지만 어찌됐든 간에 애플의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전기차 캐즘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또 많이 올랐다가 또 좀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 또 상승을 좀 하려고 하는 모습인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스윙 이상 중장기적으로 내년에 굉장히 큰 상승을 또 한번 바라볼 수 있는 내년에서 내후년까지도 굉장히 큰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단순 전기차로만 보면은 이제 접근하면 안 되는 기업입니다. 테슬라 자체는 단순하게 전기차 만드는 회사로 보시면 안 되고 테슬라는 에너지 기업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테슬라는 에너지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들이 다 하나하나
추가되면서 결국에는 지금은 뭐 3분기 호실적 이런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들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지만 전체적으로 뭐 에너지 ESS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들이잖아요. 결국 AI와 다 이제 중복돼가지고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줍줍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가가 좀 많이 빠지거나 좀 횡보를 한다거나 좀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다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좀 매집을 해가시면 뭐 물려있다 좀 물려있다 싶으시면은 꾸준하게 또 올라가는 그런 과정에서 좀 쉬어가는 과정에서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에 저가 매집을 추가로 더 비중 추가를 하실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영상으로 테슬라를 한번 집중 조명해보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볼 테니까 독자 여러분들도 테슬라 또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이제 사봐야 될까 사면 좋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나중에 그런 영상 올라오면은 꼭 시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테슬라 영향으로 오늘 LG 엔솔부터 해가지고 뭐 LG 화학, 삼성 SDI, 뭐 LNF 그죠? 뭐 다 올랐어요. F4 프로 BM부터 해가지고 뭐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들은 대부분 상승을 하면서 오늘 반도체는 또 부진을 했습니다. 뒤에서 보시겠지만 전기전자 업종에서 반도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오늘 뭐 보합권에 끝났나요? 강보합권에서 조금 상승을 하기는 했네요.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메인은 오늘 2차 전지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뒤에서도 이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런 포인트 계속 이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렇게 또 상승이 나오니까 요런 얘기들이 나오죠. 상승이 나오니까 테슬라만 믿는다. 다시 돌아온 2차 전지의 시간. 상승이 나오니까 요런 뉴스가 나옵니다. 그러면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포인트는 뭡니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시면 됩니다. 뉴스가 나올 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매도 비중을 줄여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단기적으로 내가 LG엔솔을 좀 샀다,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내가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기적인 나는 가치 투자를 하고 충분히 더 성장할 것이다. 이 산업이 성장하고 기업이 성장하고 이런 부분들이 더 미래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중장기 투자자들은 묵묵하게 오히려 상승했다가 조정 나올 때 또 더 담고 상승했다가 조정 나올 때 또 담고 비중을 계속해서 확대해가는 전략이 맞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상승이 어느 정도 2차 전지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또 조정 구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단타 매매,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내가 중장기 관점으로 매매를 한다. 그러면 조정 나올 때는 비중을 더 담는 줍줍의 기회로 삼으시면 된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은 제가 대세 상승장에 대해서 앞에 그쵸. 썸네일에 만들어 놨습니다. 왜 대세 상승장을 지금 전망을 하느냐, 제가 왜 분석을 이렇게 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뭐 물론 오늘 나온 뉴스기는 하지만 요게 플러스 알파의 재료로 더 나올 것 같아요. 더 좋은 영향을 긍정적인 영향으로 시장을 만들어 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보고 있냐면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미 대선이 있습니다. 그렇죠? 미 대선 전까지는 전과 후를 좀 나눠보면 미 대선 전에는 아까 뭘 말씀드렸죠? 불확실성을 말씀드렸고 후를 살펴본다면 불확실성이 이제 뭐가 됩니까? 해소가 됐죠. 해소가 됐기 때문에 어떤 민주당 해리스가 되든 아니면 공화당의 트럼프가 되든 간에 어떤 정책으로 갈 것인가, 어떻게 시장이 바뀌어갈 것인가, 어떤 산업군이 더 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어떤 산업군은 좀 축소가 될 것이다. 이게 뚜렷하게 이제 점점 바뀌잖아요. 확정이 되고 나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없어지면 오히려 그 가는 종목들이 더 가면서 시장을 주도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불확실성 해소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유동성입니다. 물론 지금은 현재는 어때요? 지금 옐런이라든지 그 연준에서 지금 5월부터 언제부터 풀었냐면 5월부터 돈을 일부 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정권을 유지하는데 아니면은 현재 정권을 좀 밀어주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현재 집권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진행을 했던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채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바이백하면서 지금 시중에 돈을 풀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5월 달부터 돈을 풀고 있어요. 돈을 풀면서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이 많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시중에 돈을 좀 풀고 있는 부분들이
당연히 어때요? 여태까지 금리,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고금리를 계속해서 유지해 왔는데 그 금리를 이제 낮추는 시점에서 그 낮추기 전부터 어떻게 5월 달부터 돈을 풀었기 때문에 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잖아요. 돈이 많아지면 결국에 어때요? 소비 진작이 되는 거고 소비가 많아지면 물가가 또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바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알고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통계적으로 이렇게 돈을 풀기 시작하면은 약 6개월 정도 뒤에 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번 올 수도 있다라는 포인트들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5월 달부터 돈을 푼 이유는 뭘까요? 미 대선이 11월이죠. 11월이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거는 일단 재선이 되고 나서 민주당이 다시 재집권을 하고 나서 상관없다. 다시 잡으면 된다. 이런 포인트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어쨌거나 이렇게 돈을 풀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제 결국에는 11월 이제 미 대선이 끝나고 나서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어찌 됐든 간에 돈을 풀어서 시장을 부양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포인트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다 써드릴게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이 안 좋아야 돼. 지금이 하락장이고 내가 당선되고 나서 상승장이 와야 좋은 거고 해리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이 좋아야 되고 지금 좋고 당선되고 나서도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지지율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선되고 나서 증시가 좋고 경기가 좋고 하는 거는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둘 다 원하는 바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시중에 돈을 풀면서 어때 유동성을 공급할 수밖에 없다. 그게 역사적으로 역대 대통령들이 또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통령들이 당선되고 나서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미국의 유동성은 11월 이후, 미국 대선 이후, 대통령이 확정된 이후에 유동성이 굉장히 큰 유동성이 공급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뭐가 생겼습니까? 금리가 인하됐잖아요. 금리 인하 사이클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11월 지금 추가적으로 12월까지 해가지고 뭐 25bp 뭐 이 정도 아니면 50bp, 25bp 뭐 이 정도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더 인하를 하겠다, 더 인하를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멘트들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금 475에서 500bp 지금 5.00이에요. 그러니까 5%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4.50 정도까지 내려오는 거. 그리고 지금 내년 터미널 금리 자체가 3.50까지 지금 추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럼 약 1% 정도 더 내려가는 거예요. 올해 연말에서 내년까지 25bp 수준의 지금 4차례 인하를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즌이 나온다면 당연히 뭐가 있겠습니까? 유동성이 많이 풀리겠죠. 돈을 많이 끌어다 쓴다는 겁니다. 기업들도 그렇고 가게에서도 마찬가지로 돈을 많이 끌어다 저금리로 많이 끌어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높았던 금리에서 낮아진 금리의 체감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오늘 나온 소식으로 어떻습니까? 중국 경기 부진에 190조 원 푼다. 지급 준비율 곧 0.5%포인트 인하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은행이 지급 준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될 돈을 줄여준다는 거예요. 지급 준비율을 인하한다는 거는. 그러면 1조 위안 정도의 규모를 지금 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약 우리나라 돈으로 하나로 190조 원 정도의 돈이 풀리는데 결국에는 이거는 뭐 나중에 이제 또 수출 수입이라든지 뭐 경제에 대한 부분들은 더 골똘하게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겠지만 일단 유동성 여기 나와 있는 유동성에 대한 부분에서는 돈이 돌면 어쨌거나 증시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하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종료되는 시점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났을 때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을 때 그 이후에 유동성 공급하는 부분 그리고 중국에서도 돈을 푸는 이런 부분들의 합쳐지는 시점 그 시점이 어느 정도가 되냐면 약 12월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지금 이거 보시면은 약 12월 정도에서 11월 말부터 12월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빠르면 제가 봤을 때는 12월 달 초반부터 해가지고 무슨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산타랠리에 대한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산타랠리를 시작으로 또 연고점, 전고점, 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에서 내년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대세 상승장에서 우리가 수익을 놓치면 안 된다. 이런 포인트를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중요한 내용들 뉴스 경제 일정부터 해가지고 지표 일정부터 해가지고 좀 알아봤는데 일단은 시장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좀 보면은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 코스피가 2631 1.14%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이 1.62%.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상승했던 게 아니에요. 코스닥은 물론 갭상승 출발을 해가지고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마지막 종가 고가의 흐름으로 마감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 출발해서 갭을 메꾸고 나서 오후장 약 2시 정도 이후부터 쭉 땡겨 올렸어요. 그 영향이 바로 오늘 중국의 지준율 인하 소식이 나오면서 이렇게 중국 증시가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상해 종합 증시가 4%, 홍콩 항생도 4%대, 심천도 3.95% 급등하면서 우리나라 코스피도 갑자기 뒤따라서 쭉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줬어요. 물론 수급적으로는 코스피에서 외국인 수급은 계속 전기전자 업종에서 약 5천억 정도 나갔을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순매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후장에 오히려 이렇게 선물 시장에서 다시 순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좀 땡겨줬는데 어찌됐든 간에 기술적으로만 좀 살펴본다고 하면 코스피가 오늘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21선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요. 지금 5일선을 이렇게 타고 갔죠. 이렇게 아래권에서 바닥권에서 단기 급락 9월 달에 급락을 했죠. 이렇게 급락 한번 하고 나서 기술적으로 쭉 상승을 하면서 결국에는 지금 요 241선도 같이 돌파를 하고 21선도 같이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에 오늘 굉장히 양호한 긍정적인 캔들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9월 달 초반에 발생했던 이런 갭 구간을 추가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을 여력을 좀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구름대를 다시 한번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고점대에서 여기 고점대 7월 고점대였죠. 7월 고점대에서 쭉 내려오는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그런 포인트 그리고 저점을 찍고 이렇게 올라오는 이렇게 삼각 수렴 지점에 지금 딱 만나져 있어요. 만나져 있기 때문에 요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저점을 좀 올려줬다라는 포인트. 그래서 물론 추세를 깼다가 들어왔다가 깼다가 들어왔다가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구름대만 좀 잘 돌파가 나와준다면 그리고 추세적으로 지금 이렇게 상단 추세가 만들어진 그런 추세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추세예요. 이 추세를 이렇게 지금 딱 만나는 지점에서 20선과 241선을 돌파하면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이 갭 구간을 메우러 가는 이런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구름대까지 같이 돌파하는 이런 상승 이후에 조정이 또 오겠죠. 어디까지가 지금 상승, 이번 기술적인 반등. 첫 번째 상승은 기술적인 반등입니다. 여기 급락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 그리고 이 반등, 이 상승 반등에 대한 조정이 분명히 나온다. 그래서 지금부터 뭐 다이렉트로 이렇게 간다라고 좀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술적인 반등이 여기까지 갈지, 요 갭 구간까지 갈지, 전고점까지 갈지, 여기 위에 있는 이렇게 121선까지 이렇게 상승했다가 전고점 부근대에서 조정을 받을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를 맞춘다는 거는 사실 정말 사기꾼이나 다름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포인트를 보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 포인트를 보자는 게 아니라 요 포인트에서 지금 요 추세를 돌파했을 때 요 갭 구간 아니면 요 121선 따라 나오는 전고점대 구간 여기 혹은 여기 뭐 이렇게 상승했다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여기까지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대 지지를 받는지 아니면 올라오면서 이제 5일선 이렇게 따라 올라오겠죠. 점점 그리고 21선도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러면 5일선이든 21선이든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아주면서 전 저점을 깨지 않고 저점을 올려가는 그런 포인트가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지금은 이렇게 내려오는 추세였죠. 원래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내일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추세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 이렇게 내려갈 수 있겠죠. 여기에서 내려갔다가 저점을 또 올려주고 저점을 올려주고 조정받고 다시 한번 여기 고점을 돌파하면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추세적으로는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고점 돌파 여기에서 고점 돌파로 간다고 하면 이렇게 갈 수는 있는 겁니다.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간다. 이렇게 지지를 받고 이렇게 다시 한번 간다라고 했을 때도 저점을 높여가는 그림. 그러면 여기서 고점, 저점, 고점, 저점, 고점, 저점을 이렇게 높여가는 이런 흐름으로 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에서 지금 이번 주와 다음 주
말씀드렸던 그런 경제 지표, 미국의 증시 현황과 좀 맞물려 가지고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한번 살펴보면 코스닥은 오히려 조금 더 반응이 좀 빨리 왔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9월 달 초에 발생이 됐던 이 갭 구간을 차곡차곡 지금 돌파를 하면서 21선 돌파가 미리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어저께 고점으로 장중 고점대로 갭 구간대를 거의 다 메꿔줬고 오늘 확실하게 돌파를 했어요. 확실하게 돌파를 하면서 어찌됐든 간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점점 내려가는 그런 패턴은 맞아요. 아직까지는. 하지만 여기 전고점 때까지 지금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또 한번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저점을 좀 높여가는 그런 흐름으로 이렇게 좀 패턴을 바꿀 것인지 추세를 좀 바꿔 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은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추세 하락 구간에 있는 게 맞아요. 아직까지는 추세 하락 구간에 있는 게 맞습니다.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급락 추세에서 이제 코스피가 여기를 좀 올라와 준다고 하면은 어찌됐든 간에 좀 돌려 세울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우리가 좀 체크를 하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를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나스닥을 먼저 켜놓긴 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삼각 수렴 구간에 있어요. 이렇게 지금 하락 구간에서 이렇게 삼각 수렴 구간에서 돌파가 나왔죠. 갭으로 돌파가 나왔고 금리 인하 하고 나서 돌파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전고점대에서 지금 3거래일간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에 저점 어제 거래일의 저점, 엊그제죠. 엊그제 거래일의 저점, 그리고 지금 3거래일 전에 고점대. 그래서 여기 저점을 이탈하느냐, 여기 고점을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방향성으로 단기 방향성이 좀 정해질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정을 받고 기술적인 반등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강하게 나오면서 지금 전고점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돌파가 나온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분들이 뭐 이런 포인트들이 나올 수 있겠죠. 매물대가 없으니까 쭉 땡길 수가 있겠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돌파하지 못하고 요 저점대를 좀 이탈하게 되면은 5일선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전저점 21선 이렇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21선 부분에서 조정을 한번 받고 이렇게 가면서 저점을 이렇게 올려가는 이런 패턴으로 또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이 오늘 내일 또 나오는 이번 주 나오는 경제 지표들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발생이 되는지 좀 체크를 해보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테슬라를 제가 아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테슬라를 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고점을 찍고 보시면은 지금 414불대였죠. 414불대에 지금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추세 하락 구간에 있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미리 그려놓기는 했는데 이렇게 고점대 그렇죠. 저점대 추세적인 부분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요런 흐름으로 갔죠. 물론 추세를 이탈하면서 급락 구간이 나오기도 했고 추세에서 또 크게 이탈하면서 큰 추세로 내려가기도 했고 또 다시 추세로 들어오면서 추세 상단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보이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추세 상단을 돌파를 시도를 했어요. 돌파를 시도를 하면서 마지막까지 내려왔던 이 언덕을 높여놨습니다. 높여놓고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저점도 높여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또 지금 전고점 부근 때까지 많이 다 상승을 해놨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좀 확대를 해서 보자고 하면 이런 흐름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상승을 추세를 요 추세입니다. 요 추세를 지금 돌파를 했고 여기에서 쭉 밀리면서 저점이 내려오긴 했지만 지금 200일선을 살짝 깨기도 했어요. 200일선 요렇게 형광색입니다. 200일선 살짝 깨고 나서 120선 지지를 받고 저점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추세를 돌려가면서 저점을 높였단 말이에요. 저점 이렇게 높였고 고점도 지금 전고점 부근 때까지 다다르면서 여기 전고점을 한 번에 돌파하고 눌려줄지 돌파 전에 눌렸다가 돌파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요 추세, 지금 요렇게 가는 추세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 요렇게 가는 추세를 다시 한번 만들 가능성이 있다. 다시 확대해서 보면 지금은 요렇게 내려오는 추세였죠. 이거 보시면은 요렇게 내려오는 요런 추세였다면 지금은 요렇게 올려가는 요런 상승 추세로 다시 돌려 세울 가능성이 있다. 요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면은 여기 전고점 돌파하면 여기 전고점대 갈 것이고 여기 전고점대를 돌파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다시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에서 우리나라의
주도주들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포인트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급락이 나왔죠. 충분히 거품이 많이 나왔습니다. 버블이 많이 나왔죠. 여기서 충분히 많이 상승을 했었고 상승에 대한 조정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그런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에서 이렇게 추세 하락으로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 어느 지점까지 내려갈 것이냐는 아무도 모르겠죠. 하지만 이렇게 지금 240, 120선에 걸쳐가고 있는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요 120선 지지가 깨지면 201선을 한번 찍는 그런 포인트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충분히 거품에 대한 상승에 대한 조정이 충분하게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나오고 난다면 충분히 다시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그런 포인트들이 AI에 대한 수요라든지 AI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산업 자체가 축소되고 있는 그렇게 뒤로 밀려나는 후퇴되는 산업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에 대한 조정,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충분히 거친다면 다시 여기 고점은 돌파할 것이다. 그 시간에 대한 문제이지 이 기업이 망하거나 이 산업이 망할 일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주도주라는 게 시장의 주도주라는 게 또 주도 섹터라는 게 사람의 돈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투자자들의 모든 돈은 한정, 유한한 돈이기 때문에 이게 시속 게임이라는 겁니다. 시속 게임. 결국에는 AI 반도체, 엔비디아 붐이 불면서 2차 전지가 죽었잖아요. 그렇죠? 테슬라가 이런 종목들이 엔비디아라든지 그렇죠? 이런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굉장히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때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전통주라든지 다 어땠습니까? 돈이 빠져나와서 다 여기로 돈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시소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돈이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AI 반도체. 그러면서 여기에 돈이 막 들어가면서 이렇게 올라갔었고 나머지는 이렇게 내려갔었다면 이제 여기에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있었던 돈들이 어디로 오고 있다라고 보냐면 바로 테슬라로 오고 있다. 즉 전기차로 오고 있다. 자율주행으로 오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던 돈이 여기로 오니까 당연히 AI 주든 내려가고 이런 종목들이 추세를 바꿔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 있겠다 말씀 좀 드리고요. 거기에 맞물려서 우리나라에서 꼭 보셔야 될 이제 종목들이 있겠죠. 당연히 있겠습니다. 그거를 좀 보자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현재까지는 대장이에요. 현재까지는 대장입니다. 가장 추세를 예쁘게 만들어 놓고 지금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포인트예요. LG엔솔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었죠. 상장 이후에 큰 상승을 보여줬고 또 이렇게 3고점, 4고점, 고점을 4번이나 찍고 나서 급락을 보여줬었죠. 그리고 반등 이후에도 결국에는 이런 추세, 이렇게 내려가는 하락 추세를 길게 거쳤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2023년 5월, 뭐 6월, 7월 정도 약 1년 정도의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충분히 거쳤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직까지 추세를 완전하게 돌렸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직까지는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서서히 지금 정배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검정색 241선, 121선, 61선, 21선 역배열에서 어때요? 역배열에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241선을 제외하고 121선을 거의 지금 올라왔죠. 61선이 따라 올라오는 그런 상태로 정배열로 지금 점점 들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외국인 같은 경우도 기관 같은 경우도 수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 수량을 늘려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바닥권에서 지금 탈피가 진행이 되고 있고 1차적으로 넘어야 될 관문 지금 241선을 돌파하면서 20선 지지를 확인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럼 결국에는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상승을 한번 줬고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가다가 한 번에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기간이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보름이 될지는 알 수 없겠지만 이런 포인트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추세가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포인트를 우리가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크게 보면 뭐 요런 정도겠죠. 이렇게 큰 포인트로 하락 구간이 나왔었죠. 뭐 짧게 보면 요런 구간도 있었고 요렇게 내려가고 있는 요런 포인트들도 만들어져 가고 있던 요런 하락 추세에서 지금은 저점을 좀 올려놓고 마지막에 만들어졌던 요 마지막 언덕을 돌파하면서 고점을 높이고 지지를 받고 있다. 지지를 받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1년 장기입평 240선을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다라는 포인트에서 봤을 때는 이 종목이 일단 대장격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뒤늦게 따라가면서 추세를 전체적으로 전기차 또 2차 전지 섹터가 2차 전지 섹터 자체가 이제 강세로 가게 되면은 당연히 시총 3위보다는 시총 3위의 무거운 종목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종목들이 훨씬 더 급등의 패턴으로 날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미리미리 우리가 체크를 해놓고 준비를 해야 된다. 물론 지금 당장부터 급등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뭐가 많다?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포인트 꼭 체크하시고 언제 10월부터는 우리가 차곡차곡 천천히 좀 여유 있게 매집을 해보는 그런 포인트를 가져야 될 섹터가 뭐다? 바로 2차 전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에 물려있던 분들 얼마나 마음고생 많이 하셨습니까? 벌써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 고점부터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가격도 좀 빠졌습니까? 지금 보시면 LG엔솔 60만 원에서 30만 원 반토막 났잖아요. 반토막 났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물론 반도체가 1년이라는 시간을 주도했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죽었죠. 하지만 이제는 또 반대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 반도체가 6개월이든 1년이든 뭐 조정을 또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물론 뭐 3개월, 1개월 이렇게 짧게 받고 다시 살아날 것도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잖아요. 6개월, 1년 동안의 힘든 과정을 거쳐서 힘든 고난의 시간에서 이제는 좀 빛을 볼 시간이 좀 다가오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다른 종목들도 좀 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오늘 포스코 홀딩스 한번 보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가 좀 다르죠. 여기서부터 보시면은 여기까지가 정배열 구간이었고, 그렇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역배열로 진행이 되기 시작했죠. 241선 밑에서 계속해서 고점이 낮아지는 이런 패턴을 보이다가 최근에 마지막 언덕을 지금 넘어서는 그런 모습, 전고점대에서 120선을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포인트들, 구름대까지 돌파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슈팅을 좀 주는 거를 확인하고 조정하면서 지지받는 거를 보고 나서 포스코홀딩스도 들어가도 늦지 않다. 전망은 좋아 보인다. 기술적으로 일단 1차적으로는 좋아 보이는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삼성 SDI도 한번 보면 다 차트가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죠. 여기서 급락 구간 그리고 횡보 구간, 2차 급락 구간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돌려 세우고 있죠. 돌려 세우고 있는데 지금 마지막 언덕 자체를 이렇게 보시면은 마지막 언덕 자체를 엉성하게 지금 완전하게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대장은 역시 LG 엔솔이고 그 뒤로 지금 뭐 포스코홀딩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따라가고 있다라고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LG화학도 8% 정도나 상승을 했습니다. LG화학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급락 횡보, 2차 급락 그리고 나서 마지막 언덕을 아직 제대로 넘어서고 있는 포인트는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정말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런 포인트에서 매집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조금 더 확인해야 돼. 시장을 확인하고 섹터가 완전하게 자리를 잡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을 좀 더 확인하고 우리가 매매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하락 추세 제가 그어놓긴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120선 부근 지금 거의 마지막 언덕 정도를 넘어서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불기둥이 쓰면서 오히려 120선, 240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이런 확실한 급등이 오히려 나오고 나서 조금 더 눌러줄 때 이런 거를 확인하고 지지를 받을 때 이럴 때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우리가 확인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모습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BM이 오늘 6.3% 정도 급등을 하긴 했는데 추세를 바꾸려고는 하고 있지만 아직 어때요? 아직까지 여기에서 이 추세를 지금 벗어나고 있지는 못해요. 완전하게 뚫고 가지는 못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요 추세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요 추세를 240선 확실하게 돌파하고 눌러주는 이런 포인트가 나올 때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다. 뭐 단기 매매자들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단기 매매자들은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부터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런 포인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엔캠 같은 경우도 오늘 9%대 상승을 했고 뭐 대주전자 재료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대부분 좀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대장격인 어쨌거나 시총이 가장 크고 가장 무거운 종목인 대장격인 종목 LG 엔솔이 일단 추세를 긍정적으로 좋게 지금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 박스권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여기 박스권을 이렇게 가다가 좀 더 지지부진할 것인가, 횡보의 기간을 좀 가질 것인가, 아니면 한 번 더 눌러주면서 120선을 찍어주고 60선을 찍어주고 이런 패턴으로 또 이렇게 상승을 할 것인가, 이런 포인트들이 좀 만들어지면 결국에는 2차 전지의 흐름이 완전하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10월달 남은 9월 그리고 10월 초까지 10월 4일날 미국의 실업률과 고용지표 확인을 하는 확인하고 나서 시장의 반응이 과연 어떨 것인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배드 뉴스가 굿 뉴스다. 그래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굉장히 오히려 금리라도 할 거다, 뭐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해가지고 시장에서 좋게 반응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반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물가는 어느 정도 잡혔기 때문에 고용 그리고 실업률에 따라서 미국 증시의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오히려 굿뉴스가 나와야 정말 굿뉴스가 된다. 그쵸. 결과도 굿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결과 지표들, 이번 주는 GDP 그리고 미국의 개인소비 지출 PCE 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 확인하셔야 되고, 다음 주에는 10월 4일 날 국내 증시가 또 다음 주에 또 퐁당퐁당 연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10월 4일 날 미국의 실업률과 고용 지표까지 한번 확인을 잘 하시면서 그때 이후로 혹시나 이번 상승, 미국 증시가 상승하고 난 이후에 지금 연고점이 아니죠. 지금 사상 최고가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시면 지금 나스닥은 사상 최고가까지 가지 못했지만 다우랑 지금 S&P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가를 지금 돌파했잖아요. 그렇죠? 돌파 이미 했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에서 사상 최고가 돌파하고 그대로 수직 랠리를 하는 것보다는, 그거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지금 RSI 같은 경우도 70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과매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여기 또 갭이 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더 상승을 하다가 그런 포인트에서 한번 조정을 깊게 주고, 지금 21선과의 이격도 굉장히 늘어나 있다, 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선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한번 갈 가능성이 있다. 이게 보름이 될지 한 달이 될지 미국 대선까지가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를 차곡차곡 확인하면서 좀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추세적으로 간다고 하면 이런 포인트까지 조정을 받고 오히려 고점을 높여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런 포인트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영상으로 지금 채널을 리뉴얼하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 어찌됐든 간에 9월에서 10월 달까지는 조금은 증시가 경제 지표나 이런 고용 지표들에 따라서 울퉁불퉁한 그런 길을, 변동성이 좀 있는 오르락 내리락을 하면서도 좀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좀 겁을 주는 우리 투자자들한테 겁주기식 명분을 만들어서 하락장을 또 한번 만들 가능성도 있고, 충분히 상승하는 척 하다가 또 결국에는 큰 하락을 또 한번 만들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포인트를 좀 잡아두시고 매매를 하시면 좋겠고, 그 이후에 결과론적으로는 11월에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서 12월부터 미국의 돈풀기, 그리고 중국에서도 지금 돈풀기가 시작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에서 우리가 잘 잡아가야 되는 주도 섹터 2차 전지 꼭 잊지 마셔라 말씀을 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또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좀 드릴 거고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다 영상마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을 꾸준하게 구독해 놓으시고 시청해 주시면은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알고 가는 것과 모르는 것, 대비를 할 수 있는 것과 모르고 있다가 당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공부를 해놓고 내가 이럴 수도 있지, 이럴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겠지라고 대비 전략을 세워놓고 당하는 거랑은 완전 차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공부하시면서 내가 비중 조절을 어떻게 해야겠다, 종목을 조금 더 비중을 늘려야겠다, 아니면 종목 비중을 좀 줄이고 현금 비중을 늘려놓고 우리가 줍줍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겠다, 이런 포인트들을 하나 배워가면서 내 주식 실력이 쌓여가는 겁니다. 그런 포인트 꼭 잊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의 주식 길잡이, 우성현의 주식 길잡이 유튜브 채널 구독해 두시고 꾸준한 영상 시청하시면서 실력 키워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또 저는 좋은 영상으로 내일 모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